자, 안녕하세요. 사계수학학원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등수학 하. 이론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학의셈 155페이지인가요? 155페이지네요. 자,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자, 명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명제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뭐라 그랬습니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판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잡니다. 중요한 얘기는 진짜냐 가짜인지 판별이 돼야 되는 거지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이 일은 자연수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가 있다고 치죠. 그럼 일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건 당연히 거짓이죠. 맞습니까? 일은 자연수 맞잖아요. 이건 거짓임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맞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진짠지 가짠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짠지 가짠지 확인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얘를 명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명제는 소문자 P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집합은 대문자 쓰죠. 집합은 대문자 A, B, C, D 나간다면 명제는 소문자로 일반적으로 P, Q, R 이런 식으로 쓰자고 그냥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명제 P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명제의 부정이 나와 있네요. 자, 명제의 부정 어떻게 있습니까? 앞에다가 물결 기호에 있죠. 이 물결 기호는 영어로 not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물결 P 이렇게 읽기보단 not P 이렇게 읽도록 합시다. 자, P가 아니란 얘기가 될 거고요. 영어로 보니까 P가 아니란 얘기죠. not이 아니란 얘기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명제의 부정을 하면 거짓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뭐라고 했죠? 명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걔의 정반대는 참이 아닌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거짓이 되고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 되면 반대로 그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면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명제를 부정하라고 부정, 이중부정을 했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다시 P로 돌아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 장 넘어가면 이제 명제와 달리 조건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은 뭡니까? 문자 값에 따라 진짜가 가짜가 결정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잡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 x, 그러니까 문자가 만약에 x라면 그 x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정이 된다면 그게는 뭐라고 하자? 조건이라고 부르잡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죠. x 플러스 2는 4이다. 자, 이 식은 x가 2가 되면 참이 되는 거고요. x가 3이 되면 당연히 거짓임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x값에 따라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단 조심할 사항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x 플러스 2의 2배가 이거 2x 더하기 4이다.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보죠. 더하기입니다. 그럼 얘는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얘는 항등식이죠. 맞나요? 항상 성립한 항등식입니다. x의 1로도 참이고 2로도 참이고 3로도 참이고 모든 x에 대해 다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에다가 뭘 넣든지가 무조건 뭐밖에 안 됩니까? 참밖에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죠? 이제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이와 같이 항등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다? 명제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 어떤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조건을 px라고 했네요. px의 진리집합이랍니다. 진리집합. 다른 말로 하면 해집합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집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되게 만드는 집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이 명제라고 하죠. 이 명제의 진리집합을 구하려면 이 명제의 진리집합은 파란색으로 적어볼까요? 이 명제의 진리집합은 뭐가 됩니까? 이제 2 나면 참 아닙니까? 2가 이 명제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아이디어가. 자, 그 다음, 자, 조건의 부정 똑같습니다. 조건 부정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어떤 조건에 진리집합이 P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건을 부정하면 나P가 될 거고요. 나P의 진리집합은 P의 바깥쪽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명제나 조건을 부정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할 거. 자, 팁입니다. 명제나 조건을 부정을 했답니다. 부정을 했답니다. 그럼 부정을 하게 되면 집합으로 따지게 되면 자, U가 있고요. 자, 이 P가 명제 또는 조건이랍니다. 이는 부정이면 P의 여집합, 즉 자, 이쪽이 명제 P에 들어간다면 이쪽은 명제 나P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즉 P와 나P 부분을 다 더하면 전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즉 어떤 명제나 조건을 부정을 했다면 걔를 뺀 나머지 전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팁이라고 적어드릴게요. 어떤 명제나 조건을 부정했으면 그 명제를 뺀, 그것을 뺀 나머지 이렇게 적는 게 낫겠네요. 자, 명제나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포함해야 된다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어떤 명제나 조건을 부정하면 K를 뺀 나머지 모두를 포함해야 된다는 사실. 자, 이거를 가지고 다음 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또는 하고 이거 나왔습니다. 또는은 영어로 or라고 적을 거고요. 이건 영어로 and라고 적겠습니다. 자,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하고 Q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대로 적어볼까요? 조건 P, or Q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large P라고 정의하고요. 조건 Q를 만족하는 집합을 large Q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명제나 조건은 소문자로 적고요. 얘를 만족하는 집합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겠죠? 그럼 O라고 하면 얘만 돼도 괜찮고요. 얘만 돼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P가 돼도 상관없고 Q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자, U가 있고 여기 P가 있고 Q가 있다면 P가 돼도 상관없고요. Q가 돼도 상관없답니다. 그러니까 P도 포함이 될 거고요. Q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합집합이라고 배웠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가? 아하, 5어는 집합교로 고치면 합집합교하고 똑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P, and Q라는 명제나 조건이 있다고 치죠. 그럼 마찬가지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 large P라고 하고요. 이걸 만족하는 large Q라고 하면 and면 둘 다 동시에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굳이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더라도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자, 이거는 집합으로 따지면 뭐다? 교집합하고 똑같은 얘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별 하나 붙여두죠. 또는과 이고, or나 and를 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나 명제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조건? P, or Q라는 명제가 있다고 하죠. 좀 이쁘게 적어보죠. 자, 어떤 조건 P, or Q라는 조건이 있다고 하죠. 그럼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이놈의 부정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P 부정하면 나 P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Q 부정하면 나 Q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 or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and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같은 아이디어로 P, and Q 요놈의 부정은 P 부정하면 나 P가 될 거고요. Q 부정하면 나 Q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and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or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암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or와 and도 서로 간에 부정 관계가 된다는 사실. 맞습니까? or를 부정하면 and가 되고요. and를 부정하면 or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자, 집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디어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P, or, Q면은 이렇게 쓴다 그랬죠. U가 있으면은 여기 P, 여기 Q입니다.
그러니까 POQ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맞습니까? 그럼 얘를 부정하게 되면 바깥쪽 이 부분이 돼야 되겠네요.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가? 이 파란색 부분이 POQ의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이 파란색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나 P.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P의 P가 아닌 부분이니까 여집합이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나 Q라고 하면 Q가 아닌 부분이니까 Q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P, O와 Q는 P와 Q의 합집합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요놈의 여집합을 붙이게 되면 드 모르나가 법칙에 따라서 P의 여집합 붙고요. Q의 여집합 붙고 가운데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에도 손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P 있고 Q 있다고 할까요? 자, P 여집합은 P를 뺀 나머지 이 부분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 부분이 P 여집합이 되고요. Q 여집합이면 Q를 뺀 나머지입니다. 얘를 뺀 나머지니까 여기 색깔 칠해지고요. 여기 색깔 칠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AND 교집합을 차지하지만이 얘랑 똑같아지는 거 확인 가능하죠. 맞습니까? 두 번 칠해진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두 번 칠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를 O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가운데를 AND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뭐라고요? 드 모르나가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게 빠르죠. 자, 아래 요것도 한번 해보죠. 똑같이. 자, P and Q면 P 교집합 Q가 되겠죠. 얘를 부정했습니다.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랑 같다고요? P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Q 여집합이 되겠네요. 자, 이제 얘를 명제로 바꾸니까 P 여집합 나 P가 되고요. 합집합은 O가 될 거고요. Q 여집합은 나 Q가 되겠네요.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O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자, 모든하고 어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이면 영어로 all이라고 정의할 거고요. 자, 어떤이면 영어로 some으로 정의할 겁니다. some으로 정의할 겁니다. 자, 먼저 부정, 요거부터 먼저 배우도록 하죠. 부정을 배웠으니까 부정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all x에 대해서, all x에 대하여, 자, p가 있다고 하죠. p가 있다고 하죠. 그럼 얘놈의 부정을, 요놈의 부정을 구하게 되면 P의 부정은 당연히 나 P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이 all x를 뭐로 바꿔라? sum x로 바꾸랍니다. sum x로 바꾸랍니다. 그럼 sum x에 대해서 나 P다.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ll을 부정하면 그러니까 뭐가 되죠? sum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all과 sum 사이도 부정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어떤 보십니까?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뀌었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답니다. 자, 요거를 실제로 자,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명제가 있다고 하죠. 우리 반 모든 학생은 자, 여자이다. 자, 얘는 명제가 되겠죠.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명제입니다. 명제입니다. 자, 얘를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 반 어떤 학생은 여자가 아니다. 맞습니까? 여자가 아닌 뭐가 되죠? 남자이다. 자, 이렇게 모든이란 말을 어떤으로 바꿔야 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옆에다가 우리 반 구성을 적어보죠. 우리 반 구성은 모두 남자이거나 또는 모두 여자이거나 그 다음에 일부는 남이고요. 일부는 여자가 되는 이런 상황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거 세 가지 외에 다른 경우 없죠. 모두 다 남자가 되거나 모두 다 여자가 되거나 남녀가 섞여 있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볼까요? 이 명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얘를 의미하죠.
얘를 의미하죠. 그럼 이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이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그랬죠. 부정하면 나머지 전부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명제나 조건을 부정하면 나머지 전부를 포함해야 된다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를 부정한 얘는 얘를 뺀 나머지 이 말과 이 말 두 개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 빨간색 이 명제는 이 부분만 포함하고 있죠. 그럼 얘를 부정한 이 분홍색이 되나 핑크색이 되나요? 이 핑크색은 얘를 뺀 나머지 요거 두 개를 모두 포함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모두 남자라는 말과 남녀가 섞여 있다는 말을 포함할 수 있는 우리말이 어떤이라는 얘기죠. 해석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반 어떤 학생은 남자랍니다. 그 말은 남학생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풀었으면 이거랑 똑같은 말로 우리 반에는 남학생이 있다.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반엔 남학생이 있답니다. 몇 명인지 정확하진 않죠. 만약에 모두 다랬으면 이 말도 가능하죠. 그 다음 이 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은 똑같은 말이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명제를 부정을 했으면 지금 우리는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표현으로만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얘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라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답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얘를 있는 그대로 외워봤자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왜? 보기에는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로 선생님은 주어지겠죠. 이래놓고 골라라 시키면 당연히 우리는 이 표현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을 P라고 했습니다. P가 전체 집합이랍니다. P가 전체 집합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참이 되겠죠. 맞습니까? P가 전체 집합이면 이 P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참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X에 대해서 당연히 참이 되겠죠. 어떤 X에 대해서 참이 되려면 참이 되는 게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해가 나요? 자, 근데 P가 전체는 아니랍니다.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P 안에가 진리집합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다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X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나요? 마지막 P가 공집합이면 맞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도 거짓이 되고요. 어떤 X에 대해서도 거짓이 되겠죠. 맞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간 명제가 이 명제가 if 참이 되려면 모두 맞아야 되는 거고요. 썸이 들어간 명제가 if 참이 되려면 맞는 게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얘는 모두 참이 다 돼야 되고 얘는 존재하기만 하면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요놈의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론 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문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명제인가 말해보랍니다. 자, 명제 1번 맞죠? 4 더하기 5는 9니까 7이 아니죠. 거짓입니다. 거짓인 명제가 되고요. 그 다음 x 더하기는 6이랍니다. 이건 x가 4가 되면 참이 되지만 x가 3이 되면 거짓이 되죠. 진짜제 가짜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맞나요? 적것은 아름답다. 아름답답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건도 아니고 명제도 아니겠죠. 4번 x조급이 x보다 크답니다. 물론 x가 예를 들어서 3쯤 되면 이건 참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나 x가 0이 되면 0이 0보다 크다면 말이 안 되죠.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맞나요? 그 다음 5번 x 플러스 2는 x 더하기 1보다 크답니다. 물론 당연히 x가 뭐가 들어가는지 간에 보이시나요? 2 더했고 1 더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해 놨겠네요. 2는 당연히 1보다 큰 거 아닙니까?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식은 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동일한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x는 항상 1 더하기 x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명제가 되고 얘는 뭐가 되죠? 참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정을 말하고 부정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 보랍니다. 자, 일단 가로 1번 부정하면 말해보죠. 자라고 1번의 부정은 뭐가 됩니까? x는 1이 아닌 거고요. 또는 and로 바뀌고요.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죠. 맞습니까? 얘는 조건 아닙니까? 이 조건의 부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명제라면 명제의 부정의 참거지를 판별할 수 있지만 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참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부정 한번 해보죠. 3은 4보다 작다를 부정하랍니다. 작다 부정하랍니다. 작다는 얘기면 부동으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3은 4보다 작다. 맞습니까? 자, 근데 부동어는 종류가 얘도 있지만 크다도 있고요. 그 다음 같다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요거 두 개가 동시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작다 부정은 뭡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크다가 되진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명제나 조건을 부정하면 걔를 뺀 나머지 전부를 포함한다는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3은 4보다 커 나왔습니까? 아니죠. 얘는 거짓임을 알 수 있네요. 거짓이 되고요. 그 다음 3번. 자,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그랬으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루트 2는 유리수 아닌 거 맞죠? 얘는 참이네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 1은 소수가 아니랍니다. 가운데 아니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and란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소수니까 소수가 아니거나 합성수가 큰일 날 뻔. 아니다 부정했으니까 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소수이거나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1은 소수이거나 합성수이다. 이렇게 중간에를 이거나 이렇게 운함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 개념이 되는 거죠. 이 명제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거 맞습니까? 이 명제가 참입니다. 맞죠? 1은 소수에도 들어가고 합성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서 말하면 소수는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두 개인 거고요.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거죠. 맞나요? 근데 1은 약수가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를 부정한 얘는 당연히 뭡니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P는 됐고요. Q는 요거 풀어보도록 할까요? 금방 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27에 마이너스인가요? 자, 그러니까 P는 다시 적어볼까요? 뭐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Q는 뭐죠? 2부터 X가 7까지다. 근데 전체집합 U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P에 해당하는 거를 진리집합으로 적게 되면 뭡니까? 1, 2, 3이 되고요.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라지 Q라고 적으면 얘는 뭡니까? 등 안 들어가 있죠. 3, 4, 5, 6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not P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합으로 따지면 P의 여집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P의 여집합이 있기 때문에 P를 뺀 나머지 전부 4, 5, 6, 7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2번 아래다 적어보겠습니다. not P이고 and죠. Q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이 되고요. and 교집합 뺐고요. Q 붙겠죠. 이해가십니까? 저희는 이걸 뭐라고 배우면 순서 바꿔볼까요?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같고요. 자,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Q 차집합 P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벤 다이그램 하나 그려놓고 갈까요? 여기다가 자, U 있고요. 여기 P 있고 여기 Q 있답니다. 자, P와 Q 공통 부분은 3 여기 쓸 거고요. 1, 0이 있겠네요. 자, 4, 5, 6, 7은 여기 있죠. 1부터 7까지니까 다 했네요. 그럼 Q 중에서 P를 날렸기 때문에 뭐입니까? 4, 5, 6 2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은 얘기 적어 보겠습니다. P, O어 뭡니까? not Q랍니다. 집합으로 따지면 P, O니까 합집합이 되고요. not Q면 Q의 여집합이 되겠죠. 합해 보겠습니다. P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다시 치러볼까요? P는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과 Q가 아닌 겁니다. Q가 아닌 거면 얘를 뺀 나머지 여기도 칠해지고요. 바깥쪽에도 칠해지겠죠. 합집합입니다. 칠해진 데는 다 쓰란 얘기입니다. 1, 2, 3, 7이네요. 3, 7까지가 답이 되겠죠. 3번 답이고요. 자, 4번 해보겠습니다. not P이고 and not Q랍니다. P의 여집합이 되고요. and 교집합이 되고요. Q 여집합이 되겠네요. 이건 간단하게 드 모르간 법칙 쓰고 있습니다. P 합 Q의 전체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요놈의 바깥 부분이랍니다. 뭐가 됩니까? 7만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명제나 조건의 진리의 집합을 구할 때는 조건을 뭐라고 부르자? 이 명제나 조건을 집합으로 환상해서 풀자는 뜻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U는 1, 2, 3, 4, 5랍니다. X도 1, 2, 3, 4, 5고요. Y도 1, 2, 3, 4, 5랍니다. 자, 진짜 명제만 골라달랍니다. 기억. 자, 모든이 들어갔습니다. 이 명제가 참여되려면 모두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5에 대해서 다 맞아야 됩니다. 1은 맞나요? 맞죠? 2도 맞고 3도 맞고 4도 맞고 5도 맞습니다. 5 더하기 1, 6, 7보다 작습니다. 참여될 수 있죠. 맞나요? 니은 어떤이 들어갔습니다. 이 X가 맞는 게 존재하기만 하면 이 명제는 참이라고 했죠. 맞나요? 존재 관계는 뭐죠? X제곱에 36 풀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에가 X가 존재할 수가 없네요. 존재하지가 않죠. 존재하기만 하면 참이라고 하는데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는 맞나요? 그 다음 디귿 어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맞나요? 하나 다 적어보죠. 디귿 어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X하고 Y가 존재하면 뭐라고요?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Y가 X보다 작습니다. 한번 따져보죠. Y가 1이고 X가 4면 충분히 이런 사적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죠. 존재합니다.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가나요? 그 다음 리을 모든입니다. 모든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맞아야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맞나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1보다 작냐 그랬습니다. 이 X자리에 1부터 5까지 넣어볼 거고요. Y에도 1부터 5까지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맞아야 참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큰 거 넣어볼까요? 5 넣으면 얼마입니까? 25고요. 5 넣으면 얼마니까? 25죠. 50보다 작죠. 5가 들어간 게 맞을 거니까 당연히 얘보다 작은 건 당연히 모두 다 맞겠죠. 모두 다 맞습니다. 참이 될 수 있죠. 이해가나요? 미음 어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이 들어가니까 X하고 Y가 존재하면 이건 참이 될 겁니다. 존재하기만 하면 확인해보죠. 더하기 Y제곱이 2보다 작습니다. 제일 작은 게 1이죠 지금. 자, 이거 1 넣고 1 넣어보죠. 그럼 1 더하기 1은 2보다 작나요? 불행하게도 되지가 않죠.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1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넣어볼 가치가 없는 거죠. 다 안 되겠죠. 존재하기만 하면 참인데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모든이 들어간 건 모두 다 맞아야 참이고요. 어떤이 들어간 거는 존재하기만 하면 참이 된다는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명제 첫 번째 파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